안녕하십니까. 1학번 김도규입니다. 오늘 저는 Adversarial Training for Robust Image Foundation 모델이라는 주제로 의료 영상 분류 모델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최근 다이노와 같은 강력한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등장했지만 이 모델들은 육안으로 구별조차 힘든 미세한 노이즈, 즉 Adversarial Perturbation만으로도 완전히 무너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미지라면 단순한 오류일 수 있지만 의료 영상 도메인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인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베이스라인 모델의 취약성을 검증하고 의료 영상에 최적화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며 마지막으로 정확도와 강건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해소하여 실제 의료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된 모델은 다이노입니다. 대규모 무라벨 이미지로 사전 학습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로 백본을 동결한 상태에서도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모델을 선정한 이유는 모델 자체의 표현력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여야만 제가 적용할 공격과 방어 기법의 순수한 영향력을 공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셋은 바르셀로나 병원에서 획득한 PBC 데이터셋입니다. 총 1만 7천 장 정도의 단일 세포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중구, 호상구 같은 주요 백혈구부터 희귀세포까지 총 8개 클래스를 분류합니다. 실험 환경은 AMD 5600X DDR4 CPU와 RTX 5060 Ti 16기가 GPU 한 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본 프로젝트 핵심인 공격 메커니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델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한 기법은 FGSM인데요. 일반적인 딥러닝 학습은 손실을 줄인 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하지만 FGSM은 반대로 손실 함수가 가장 가파르게 커지는 방향, 즉 그레디언트 방향을 찾아서 그쪽으로 이미지를 아주 살짝 밀어버린 기법인데요. 여기서 입실론은 노이즈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델 내부 파라미터를 모두 알고 있다는 화이트박스 가정하에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입실론 0.5면 엄청 극미한 노이즈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정확도가 31%대로 완전히 떨어졌고요. 입실론 2에서는 정확도가 1.7%로 떨어져 모델이 완전히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성능이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모델 자체가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최신 모델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래서 두 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이미지의 특수성인데요. 백혈구 분류는 세포 전체 모양보다는 핵 표면의 미세한 질감이나 내부 알갱이 같은 하이 프리퀀시 텍스처 정보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런데 FGSM 공격은 정확히 이 고주파 영역을 집중적으로 왜곡시키는데요. 모델 입장에서는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특징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변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 트랜스포머 구조의 취약성입니다. 저는 백본을 동결했기 때문에 들어온 노이즈가 필터링 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또한 비전 트랜스포머의 핵심인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미지의 모든 패치를 연결하는데 이 때문에 한 패치에 심어진 작은 노이즈가 순식간에 전체 이미지의 특징 벡터로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CNN처럼 노이즈가 좀 국소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오염시키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드버서리얼 파인 튜닝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초기에는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프롬 스크래치 방식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96% 성능인 클린 모델, 우리 아까 어드버서리얼 어택 할 때 학습시켰던 클린 모델에서 출발하되 백본의 상위 두 개의 레이어만 이번엔 동결을 해제하고 그리고 리니어 헤드도 당연히 동결을 해제해야겠죠. 그래서 미세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학습 방식은 조인트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입니다. 이는 매 학습 스텝마다 정상 이미지와 이를 실시간으로 공격해서 만든 적대적 예제를 1대1 비율로 동시에 모델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 함수는 두 경우의 로스를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델은 정상 이미지도 맞춰야 하고 노이즈가 섞인 이미지도 본래 클래스로 맞춰야 한다는 되게 강력한 제약 조건을 학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모델은 지역적인 텍스처 정보에 의존하던 습관을 버리고 더 본질적인 형태의 정보를 학습하게 되어서 안정적으로 수렴했습니다. 네, 최종 결과입니다. 방어 성능이 되게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는데요. 입실론 0.5에서는 94.43%, 그리고 입실론 1에서는 90.04%로 높은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7%였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엄청난 향상이죠. 근데 여기서 이것보다 더 고무적인 거는 노 트레이드 오프 현상입니다. 보통 방어력을 높이면 클린 이미지에 대한 정확도와 어드버서리얼 example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 서로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상 데이터 정확도는 보통 떨어지기 마련인데 제 모델은 클린 어큐러시가 오히려 96.04%에서 98%로 오히려 2%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적대적 학습이 강력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및 레귤러리제이션 효과를 주어서 모델의 과적합을 막고 일반화 성능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제 임상 적용을 위해서 앙상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앙상블을 계획을 하면서 애초부터 트레이드오프를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트레이드오프를 예상했기 때문에 클린 모델과 로버스트 모델을 결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과 달리 로버스트 모델의 클린 어큐러시가 더 높아져서 단일 사용도 가능했으나 이제 시스템 신뢰성을 위해서 앙상블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음과 같은데요. 클린 모델과 로버스트 모델이 동시에 예측을 수행하고 두 모델의 예측이 일치하면 정상으로 판단하고 예측이 엇갈리면 공격받을 확률이 높다고 간주하여 이걸 보는 의료진, 사람이죠. 의료진에게 주의, 워닝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는 오진을 막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모델이 더 성능이 좋아져서 앙상블이 의미가 없을지는 몰라도 사람이 직접 보면서 이 이미지가 이제 공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 앙상블한 모델이 공격을 받았다고 판단해서 사용자에게 경고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핸들링이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겠죠, 현실 공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이노 기반 의료 영상 모델의 치명적 취약성을 규명하고 부분 파인튜닝 기반의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통해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입실론 1자리 공격에서도 90% 이상의 방어율을 달성함과 동시에 클린 이미지에 대한 정확도까지 98%로 끌어올리면서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AI 시스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대신에 한계점으로는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단일 스텝 공격인 FGSM에 대해서만 검증을 했는데요. PGD 같은 반복 공격, FGSM을 여러 번 공격하는 게 PGD 어택입니다. 그런 다른 유형에 대한 공격에 대한 것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가 적은 희귀 클래스의 방어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주요 시행착오 두 가지인데요. 초기엔 첫 번째는 학습 전략의 수정입니다. 초기엔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프롬 스크래치 방식을 시도했으나 데이터 부족으로 이제 모델이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전 학습 모델의 상위 레이어만 미세 조정하는 파인튜닝 방식으로 전환하여 완전적인 수렴과 고성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철의 간섭 해결입니다. 실험 도중 클린 모델이 강력한 공격을 막아내는 기현상이 있었는데 원인은 제가 트랜스폼을 할 때 리사이즈 과정의 보관법이 노이즈를 뭉개버려서 실험 결과를 왜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이미지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드버서리 example이 224 곱하기 224인데 코드상에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이거를 다시 224 곱하기 224로 리사이즈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이 일어나서 이게 노이즈를 뭉개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이즈가 중요한 FGSM 어택의 경우에서는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사실상 클린 이미지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효과가 있었어가지고 이를 제거해서 정확한 검증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우선 발표는 끝냈고 지금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돌리면은 이제 여기서 엔터 누르면은 팔탐색기가 뜹니다. 지금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어드버서리얼 example인데요. 여기 보시면 입실론 값별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4랑 8짜리는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0.5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0.5에서 뭐 모노사이트 한번 볼까요? 모노사이트에서 보시면 둘 다 클린 모델과 로버스트 모델 둘 다 모노사이트로 분류하고 있고 최종 디시전도 그래서 모노사이트로 나왔죠. 또 한번 해보면 이번 입실론 1짜리 림포 사이트로 해볼까요? 아무거나 이거 해볼까요? 보시면 이것도 클린 모델은 림포 사이트 99.8% 컨피던스, 로버스트 모델은 그거보다 더 100%의 컨피던스로 분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분류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입실론 2자리에서 제가 좀 미리 빼놓은 게 있거든요. 그 클린 모델이 이거는 이 이미지는 바소필에 있는 건데 요거를 좀 빼놨습니다. 이게 무슨 거냐면 공격이 들어갔을 때 클린 모델은 오분류를 하고 있지만 로버스트한 모델, 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거친 모델은 바소필로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양상부를 통해서 클린 모델이 오분류 할 뻔했던 거를 로버스트 모델이 다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린 모델은 IG로 분류를 했지만 로버스트 모델은 바소필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파이널 디시전은 이제 바소필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